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 인간도 아니면서. 여우가 닭 잡아먹는 게 죄냐? 당신 살린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줘. 당신은 날 죽여도 후회, 살려도 후회야. 에밀 졸라의 소설 때레즈 락갱을 모티브로 만든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입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의 약간 기괴하고 좀 이상한 연출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박찬욱 스타일의 끝판왕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엔 감독의 확장판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확장판은 개봉판에서 삭제된 장면들이 추가되고 톤 작업을 새로 하면서 화면이 좀 더 풍부해졌습니다. 자, 그럼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상현이 들어오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감독의 전작들과는 다르게 영화의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 가장 담백하고 단도직입적인 출발을 시도했습니다. 생명이 다해가는 환자 효성을 지켜보고 있는 상현은 수도원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라나요? 한없이 착한 척하는 저 가증스러운 표정의 송강호 배우. 송강호 배우를 잘 아는 감독은 이 표정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근이죠. 이곳은 세트로 제작한 곳이고 이 계단은 대구의 계명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구의 또 다른 성당이고요. 심장 마사지 할 줄 아시죠? 송강호 배우가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소동수 배우의 갈비뼈에 실제로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왠지 의사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곳은 실제 수도원이 섭외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대구의 계명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환우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 못 드리고 떠나 죄송합니다. 상현은 환자를 살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백신 개발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임마누엘 연구소로 떠납니다. 비행기 내부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공한 승무원 실습용 세트입니다. 아프리카의 임마누엘 연구소는 사실 호주입니다. 이 간판만 한국에서 제작해 가져가서 부착을 하고 찍은 것입니다. 실내는 파주의 세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First, we administer the vaccine we have developed, then an inactive Eve inside the body. 이 간호사는 사실 파주 영어마을의 남아공 출신 영어 교사인데 PD가 파주의 술집에서 즉석으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사실 완벽한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 것처럼 발음을 해달라는 감독의 요청을 기가 막히게 잘 소화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처참한 모습으로 리코더를 연주하는 상현. 이 곡은 바흐 칸타타 82번 D단조입니다. 이 영화 전체적인 BGM은 상현의 리코더와 연결지어서 목관 악기로 연주한 음악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감독은 송강호 배우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촬영을 중단시키고 며칠 뒤에 다시 찍자고 했더니 송강호 배우는 그게 미안했는지 다음 촬영 땐 완벽할 만큼 엄청난 연습을 해왔다고 하네요. 아무리 들어봐도 다른 것 같아. 상현은 결국 감염으로 인해 긴급 수혈을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살이 썩어가는 나 혼자처럼 모두가 잘. 그런데 죽은 상현이 갑자기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50명의 피실험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상현은 아픈 자들의 희망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도원의 정문 같은 곳을 끝내 찾지 못하고 강원도 홍천에 이런 계단을 찾아내 문만 설치해 촬영을 했습니다. 반가운 얼굴, 황우슬의 배우가 보이네요. 와우, 데미지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저 할게요. 효성 씨만 없어지면 의사 생활 좀 더 할만할 것 같고. 아, 그때 의사가 짜증나 있던 이유가 있었네요. 2개월 먼저 보내려다가 1년을 더 보고 있으니 감독은 이 의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확장판에 의사의 고해성사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상현은 의사가 이런 인물이었음을 알고 이후에 태주의 먹잇감으로 이 의사를 선택합니다. 붕대 감은 성자 운운하면서 기도를 청하러 온다고요? 어쩌다 그런 헛소문이 났는지 참. 자신에게 기도를 청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말하지만 치유됐다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은근히 인정하는 상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상현을 찾아온 중년의 부인. 500명 중에 살아오신 신부님이세요? 50명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결국 기도를 해주러 간 상현. 라부인은 어릴 적 친구인 강우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보니까 알겠다 얘. 그리고 여기서 강우의 아내 태주를 만나게 되죠. 극중 태주의 이름은 원작의 주인공 때레즈에서 따왔고 라부인은 약갱에서 따왔습니다. 또한 라부인에는 태양신 라의 이미지를 담았는데 영화의 엔딩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사라져가는 태주와 상현을 지켜보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담은 것입니다.
현상현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뜻이 통한다는 회문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을 담았습니다. 강우라는 이름은 원작의 카미와 비슷하게 지은 이름입니다. 놀러 가면 동생이 부끄럼 타서 막 뛰어나가고 그랬는데 상현에게 태주의 첫 이미지는 부끄럼 타는 동생이었는데 부끄럼 타는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태주는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후 뱀파이어가 되고 나서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흡혈을 하는 본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주입니다. 이곳은 부산 전포동의 한 재개발 지구입니다. 행복 한복이라는 간판은 감독님 아내분의 아이디어입니다. 내 친구 신부님. 이 강우의 집은 일본식 적산 가옥의 느낌으로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일본식 가옥에서 중국 게임인 마작을 하고 보드카를 마시는데 흘러나오는 음악은 또 한국식 뽕짝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기묘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집에 배우들의 연기까지 더해지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태주는 얽매인 본인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맨발로 거리를 뛰어다니고 상현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자학을 합니다. 태주가 뛰면서 내는 숨소리가 상당히 야릇하게 들리는데 이 소리를 이 장면에 들리게 한 건 편집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전작 복수는 나의 것에서 아픈 누나의 신음소리를 옆방에서 그런 소리로 오해하는 장면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날 밤 온 몸에 신경이 곤두서는 상현, 시각과 청각, 후각까지 모든 감각이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태주의 끔찍한 행동, 강우를 진짜 죽이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 쪽가이는 손잡이만 잡고 찍은 후 날은 CG로 그려넣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의식은 있어요. 뺑소니 사고로 죽어가는 환자의 고해성사를 받아주러 왔습니다. 상현의 붕대를 감은 모습은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이중적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미이라 혹은 투명인간 같은 공포의 대상임을 중의적으로 표현합니다. 얼굴을 가리고서도 최고의 연기를 펼치는 송강호 배우입니다. 피를 살짝 맛본 상현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밤 코마 상태가 된 효성의 피를 마십니다. 이 피는 포도주스와 혼합된 몸에 해롭지 않은 액체라고 합니다. 효성의 피를 마시자 수포가 사라집니다. 이 수포는 CG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뱀파이어가 된 것임이 확실해진 상현은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를 시도하지만 이런 걸로 죽을 리가 없죠. 이 컷은 더미를 차 위에 놓고 스태프들이 막대기를 이용해 움직인 후 사람들은 CG로 지워서 만든 컷입니다. 같은 시간 오늘도 열심히 거리를 뛰어다니는 태주. 김옥빈 배우는 학창시절 실제로 달리기 선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태주에게 본인의 신발을 벗어 신겨주는 상현. 이 로맨틱한 씬은 모든 스태프들이 반대했지만 감독이 우겨서 넣은 시퀀스입니다. 감독은 송강호 배우의 짝눈을 강조하기 위해 포커스를 일부러 옮기며 왜곡시켰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상현은 아버지 같은 노신부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습니다. 저 좋은 일 하러 거기 갔던 거 아시잖아요. 나름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이건 앞으로 본인이 할 일에 대한 핑계입니다. 일단은 하늘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노신부도 마치 성자인 양 피를 제공하지만 이 역시 나중에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연막일 뿐이죠. 난 것 같네요. 피를 좀 먹고 났더니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칩니다. 가게 문을 닫으러 내려온 태주에게 나타난 상현. 태주는 상현에게 새 신발로 보답합니다. 아,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일종의 전염병인데 키스로 전염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나 태어나서 한 번도 키스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시 20년이 넘는 송강호 배우의 연기 인생 중 처음으로 해본 키스 씬이라고 합니다. 이게 웬복이냐 이게 완복이냐 이런. 서로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사랑을 시작하는 두 사람. 신부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때 태주야! 나 핫빼! 그렇게 하다 말고 태주는 가버리고 상현도 터덜터덜 날아서 올라갑니다. 보통의 상업영화에선 날아가거나 뛰는 장면은 밑에서 오르는 방향을 향해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전락에 대한 영화이기에 뛰어오르는 쾌감을 절제하기 위해 부감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마치 떨어지는 장면 같기도 하네요. 네, 인연! 보내버리세요. 한번. 때리는 연습. 익숙하다니까요. 알아, 하는 거. 나 잘해. 욕망에 대한 조바심이 생긴 태주와 상현인데 그럼 일요일에도 뭘까 우리? 아주 그냥 불들이 붙었구만. 붙었어. 주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둘의 사랑에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졌습니까? 아직은 노신부를 의지하는지 죄를 고백하는 상현. 이 장면은 확장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육체가 죄로 물들은 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게 죄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상현은 노신부의 당부를 듣지 않고 결국 갈 때까지 가버린 상현과 태주입니다. 태주가 까먹는 부활절 계란은 어떤 의미로는 껍질을 까고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계란 디자인에 태양의 이미지를 담으면서 이 두 사람의 파멸을 암시했습니다. 태주 씨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걸린 병. 본인은 진지한데 진지한 게 좀 웃긴 장면입니다. 저 가로등은 연출부에서 만든 가짜인데도 송강호 배우가 너무 세게 치는 바람에 주먹이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심하해. 아, 사는 게 미친 듯이 무료한 태주. 슬슬 상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귀엽네요. 구부릴 수 있어요? 동전을 아예 찢어버리는 상현. 은근히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전락의 쾌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퀀스입니다. 놀이기구를 또 태워달라는 아이 같은 표정의 태주. 하지만 올라가는 건 계단으로. 전락한 인간이 다시 올라가는 건 힘들다는 표현 같기도 하네요. 이 장면은 두 사람 다 와이어를 묶어 올라가는 연기를 했습니다. 송강호 배우는 김옥빈 배우가 무거운 게 아닌데 이때 감량을 엄청나게 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강호 왜 이랬어요? 내가 강호를 아까 그 동전처럼 만들어줄 거야. 직접 강호를 죽여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상현을 이용하기로 작정을 한 태주입니다. 허벅지의 상처는 본인이 직접 낸 거였습니다. 피 좀 나눠주세요. 이놈아. 아, 노신부도 인간인지라 본인의 욕망을 채우고 싶습니다. 난 이제 수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에요. 크게 실망한 상현은 성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을 하고 강호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언제까지라도 계셔요 이 집에. 태주와 더 가까이 있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술에 쩔어 있고 남편은 퍼질러 자고 있고 아내는 남편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네요.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어떤 놈은 5년에 한 번, 어떤 놈은 하루에 5번. 태주의 요망함이 드러나는 이 장면은 확장판에 추가된 씬입니다. 내가 또 나요? 어차피 이 집도 다 내 건데? 다음날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나 여사가 밤에 태주가 나가지 못하게 방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갇혀버린 태주는 또 자해를 하는데 이 소리를 상현이 듣고 태주를 찾아갑니다. 상현은 이미 눈이 돌아가서 당장 강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여기서는 죽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셋이서 밤낚시를 가죠. 판무파탈 태주에게 완벽하게 말려버린 상현은 친구를 살해할 마음까지 먹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룰루랄라 아주 해맑은 강호. 이 씬을 찍을 때 물속에 숨 쉴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 놓고 배우들은 그 안에 있다가 큐사인이 나오면 올라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장면은 수중 촬영을 해서 물속을 인서트로 넣기도 하는데 감독은 물속을 보여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말하면 우리 행복해 질 거야? 물론이지, 바보야! 사람 죽여놓고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네요. 이 경찰서는 형사의 캐릭터 설명을 위해 확장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극장판에서는 이 장면이 없어서 이후에 태주가 죽이는 게 형사임을 모르는 관객이 많았습니다. 찾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금지구역에서 낚시하신 거 그거는 벌금 내셔야 됩니다. 여전히 아픈 자들에게 신적인 존재인 상현. 상현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굳이 이들 앞에서 날아갑니다. 본인의 힘을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넌 남의 피로 연명하면서 네 피 한 방울 나눠주는 건 그렇게 아깝냐? 노신부도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미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사죄경을 해주시면 드리죠.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은 있는지 사죄경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죄경이 끝나자 창의적인 방법으로 노신부를 죽이고 그 피를 마시는 상현. 이젠 뭐 막 나가는 상현입니다. 아, 내가 이 무관심 속에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구나. 무슨 역할이냐? 난 모르지. 언젠간 알게 되지. 알겠어. Go home and rest. 강호가 술을 좀 마신 상태였다고 말해두었으니 태주씨도 참고인 조사받을 때 소주 한 병이라고 증언하소서. 박찬욱 감독은 관객이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농담 같은 연출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씬은 본인도 너무 심한 농담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의 연기를 보고 바로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물론 송강호이기에 가능한 연기죠. 태주는 이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호의 환상을 보게 되는 태주입니다.
감독은 저 자개장처럼 이 집을 온통 자개로 꾸미고 싶었는데 자개가 좀 비싸서 많이 쓰지는 못하고 화분이나 액자 등 구석구석 소품에 사용했습니다. 생각을 아들이 죽었으니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한 라부이는 술에 취한 채 상현을 보다가 쓰러져 버리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평소에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마음 놓고 집에서 사랑을 즐기려 하는 태주와 상현.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정신은 딴 데가 있고 흥분한 척 연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왔다 갔어요. 이 둘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죄책감. 죽은 강우가 이 둘을 계속 찾아옵니다. 독특한 벽지와 침구의 패턴, 돌덩어리를 통해 태주와 상현의 공포감과 죄의식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가 젖은 느낌이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감독은 그동안 영화에서 만든 벽지 중에 이 벽지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물이 피보다 진한 것 같다는 평을 듣기도 했는데 감독은 실제로 피는 다른 영화보다 좀 더 투명하고 맑은 느낌으로 만들고 반대로 물은 점도를 더해서 살짝 끈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서 얼굴이 푸석푸석하네요. 증오했던 존재이긴 하지만 꾸며주기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인형처럼 라여사를 대하는 태주. 이 와중에도 라부인의 생일을 챙겨주는 두 사람. 버릇없이. 이런 문양의 한복을 대체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로테스크한 문양이 독특해서 이 의상을 골랐습니다. 김혜숙 배우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해서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오빠는 나한테 손 한 번 안 댔는데. 아, 됐다. 이제 와서 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쇼를 하고 있는 태주. 이제 이 둘 사이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병기냐! 언제는 기업되며 너. 송강호 배우는 이 영화에서 본인의 연기 중 이컷의 손 연기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오빠한테 갈래. 가고 싶어요 남편한테. 결국 태주까지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정신줄 놓고 피를 탐하던 상현은 라부인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번엔 태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눠줍니다. 이 서로의 피를 순환하는 장면은 감독이 10년 전에 처음 생각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명장면이죠. 그만큼 가장 공들여 찍은 시퀀스이며 감독과 배우가 뽑은 영화의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태주씨. 이것은 확장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해가 벌써 졌네? 태주는 자신에게 생긴 뱀파이어의 능력 때문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라부인은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박태주 사랑하세요? 그럴 리가요. 이 거짓말 탐지기 씬은 확장판에 추가된 시퀀스입니다. 두 분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신부님이 싫었고요. 근데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래요? 현 신부님이요. 태주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형사를 죽이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죽이는 쾌감을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감독은 보통 뱀파이어 영화에서 목을 물 때 상처 부위가 안 보이는 게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흡혈을 하는 행위가 폭력적이기보다는 에로틱한 느낌이 나기 때문이라던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송곳니도 없고 목을 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낸 후 나오는 피를 받아먹는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태주는 피가 나오는 모습을 감상하듯이 보고 난 후 피를 마십니다. 김옥빈 배우가 실제로 한 삽질입니다. 여우가 닭 잡아먹는 게 죄냐? 이 장면은 홀을 대고 있다가 고개를 휙 위로 올리면서 찍은 컷을 리와인드해서 만든 컷입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밖에 없어.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를 그냥 죽게 놔둘 수 없어서 의사를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상현. 보통의 뱀파이어는 창백한 얼굴이 대부분인데 이 영화는 오히려 혈색을 좋게 표현했습니다. 방금 피를 마신 태주의 컨디션이 최상인 듯 하네요. 태주가 입고 있는 파란색 원피스는 영화 포지션의 이자벨 아자니를 오마주했습니다. 아 누가 강을 죽여? 태주하고 신부님이 죽인 건 아니죠. 야, 이 진짜 기가 막힌 눈빛 연기. 김혜숙 배우는 이 연기를 위해 정말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깜빡거리니까 눈물이 안 모여지는 거야. 아이고 인간들아.
이 씬에 나오는 효과음은 모두 음악의 일부가 되도록 연출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상현의 힘을 압도해버리는 태주. 상현도 태주를 통제할 수가 없기에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태주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는데 가는 도중 수도원 앞에서 본인을 추종하는 신도들을 찾아가 이들의 잘못된 환상 같은 신앙을 깨버립니다. 이 씬에서 송강호 배우의 담담한 노출 연기는 국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아무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도착한 곳은 노신부를 날려버렸던 바다의 절벽. 이 씬은 영종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은 이 시퀀스를 하나의 독립된 단편 영화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대사는 없지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결국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주는 상현이 처음 신겨줬던 신발을 꺼내 신습니다. 지옥에서 만나요. 죽으면 끝. 그동안 즐거웠어요, 신부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